좀 더 이쁘고 더 멋있게 보이기 위해 우리 취업준비생들 없는 용돈 쪼개서 화장받고 머리하고 이른바 포샵, 포토샵으로 수정까지 합니다. 그런데 대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회사 1, 2위를 기록하는 현대자동차가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채부터 이렇게 지원자들의 사진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28개였던 지원서 항목 가운데 제2외국어 구사 능력과 동아리 활동 등 8개 항목을 없앴습니다. 스펙보다는 열정과 창의성, 그리고 끼를 갖춘 지원자를 발굴하겠다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어제 대국민 담화를 보면은 목소리와 몸동작 등에서 상당히 화가 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 같은 울분과 호소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에 지금 상당히 좀 머쓱해졌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항상 제 예상과 감이 틀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좀 무리한 승부수를 던질 때마다 이 승부수가 잘 먹히니 이것도 문제라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최원영 기자입니다. 당선인 시절 화사했던 옷차림이 전투복으로 바뀌었습니다. 불끈 주먹과 굳게 담은 입에서는 결연함이 느껴지고 눈에서는 이른바 레이저 광선도 다시 쏟아집니다. 손동작도 커지고 다양해졌습니다. 이것은 저의 신념이자 국정 철학이고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만큼은 물러설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입니다. 목소리가 갈라지고 쇳소리가 나오는 것도 박 대통령이 격노했음을 보여줍니다. 이건 완전히 울분을 넘어가지고 너무 격양된 나머지 그냥 우라통이 터지는 이런 정도가 목소리에서 그대로 전달된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말 내내 일정을 비우고 정부조직법 처리에만 몰두한 것도 전형적인 박근혜 스타일입니다. 지난 9월에도 주말 일정을 비운 뒤 과거사에 대해 사과했고 지난 10월에는 정수장학회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전투복과 매서운 눈빛도 똑같습니다. 저에게 진정 원하시는 게 딸인 제가 아버지 무덤에 침을 뱉는 것을 원하시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 3분의 2는 박 대통령의 울분에 공감했습니다. 또 국민의 86%가 야당이 대통령의 면담 요청에 응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TV조선 최현영입니다. 야권의 반발이 뻔히 눈에 보이는데도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가 4월 보궐선거에서 서울 노원병에 출마하겠다. 이런 이유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욕을 좀 먹더라도 일단 당선되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것도 제 예상과 달리 안 전 교수의 노원병 출마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엄청나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도 제 예상과 틀립니다. 이재민 기자입니다. 새누리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4.24 서울 노원병 보궐선거에 나서는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를 상대할 카드 찾기가 복잡해섭니다. 허준영 전 경찰청장과 이준석 전 비대위원 등이 하마평에는 오르는데 안철수를 앞으로 어떻게 상대할지에 따라 후보 선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안 전 교수가 노원병을 택한 것, 치밀한 계산 끝의 결정이란 점도 부담입니다. 안 전 교수는 4월 재선거 지역인 부산 영도에 출마해 여권의 거물인 김무성 전 의원을 꺾으면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에서의 김 전 의원 인기를 감안할 때 실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기를 향한 희망까지 접을 위험이 있어 상대적으로 수월한 노원병을 택했다는 분석입니다. 위험 부담을 안기보다는 얻는 건 적겠지만 안전한 길을 택했다는 겁니다. 개인 안철수 정치인이 정치 입문을 해서 성공을 하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당선 가능성이라는 건 굉장히 높게 봤을 것이고. 하지만 야권의 반발은 부담입니다. 진보 진영에 유리한 곳에 출마해 밥그릇을 뺏었다는 겁니다. 안 전 교수의 서울 노원병 출마에 반대하는 의견이 더 높게 나온 것도 이런 이유로 보입니다.
안전 교수 출마가 여야 모두에게 큰 고민을 던져줬습니다. TV조선 이재민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현직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죄가 아니면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난 지 열흘도 안 돼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고소, 고발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러나기만을 기다렸나 봅니다. 청와대에서 나오면 검찰 수사를 받는 이런 악순환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싶은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최우정 기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당했습니다. 대통령에서 물러난 지 9일 만입니다. 참여연대는 특검 수사에서 이 전 대통령이 부지 매입에 대해 최소 3차례 보고를 받았고 부지를 아들 시영 씨 명의로 할 것을 지시한 점 등이 드러났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이 전 대통령 내외가 거주할 사저부지를 시영 씨 명의로 산 것은 부동산 실명거래법 위반이라며 김윤옥 여사와 아들 시영 씨도 함께 고발했습니다. 위법한 행위를 한 국가 지도자라 할지라도 정치적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적 책임에 있어서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자. YTN 노조도 민간인 불법 사찰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을 고소했습니다. 노조는 이 전 대통령이 공무원들을 동원해 언론인 등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밝혀졌듯이 불법적인 행위에 의해서 치밀하게 또 폭력적으로 언론 장악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소와 고발이 이어지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우정입니다. 네, 오늘 이건 이렇습니다에서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변 대표께서 저번에 국가정보원 주최 그 토론회에서 안보 강연. 안보 강연에서 네, 안보 강연이요. 네, 네. 낸시랭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 작가 공지영 씨에 대해서 종북주의자라고 규정을 했다. 논란이 되고 있다고. 예, 거짓 보도입니다. 그러니까 종북주의자라는 단어는 쓴 적이 없고요. 그럼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희는 종북주의자라는 단어 자체를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종북주의자는 하나의 이념을 얘기하는데 우리 애국진영 같은 경우는 종북 세력으로 규정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머리와 양심이 정말 북한 체제를 찬양하고 대한민국을 전복시킬지는 아무도 모른다. 네. 그거를 재단하는 거야말로 남의 양심의 침묵이기 때문에 예. 외적 행위와 외적 발언과 외부 세력만으로 따집니다. 그러니까 종북 세력의 개념 규정은 하지 한 인간 하나를 주의자로 보진 않아요. 그 행위에 대해서 그렇게 행위만 규정을 보는 거죠. 하시는데 그게 근데 낸시 문제죠. 랭도 종북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거리가 이제 좀 멀어 극단적으로 제가 완전히 광해 범위로 넓혔을 때 네. 왜냐하면 이게 대선 전에 이른바 그때는 이제 친노 종북세라는 표현을 쓰죠. 왜냐하면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과 연대가 돼 있으면은 그랬을 때 그쪽의 스피커들이 낙검수, 조국 교수, 진중권 실적이 있었는데 네. 대선 이후에 다 사라졌습니다. 한 명도 안 남아 있죠. 그쪽 스피커들이. 결국 스피커를 찾아야 되는데 제가 유심히 보니까 낸시랭 씨가 그 뿌띠건이라는 그림 가지고 이제 나타났고 이건희 회장을 좀 패러디로. 귀엽게 만든 그림을 예,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인기를 막 끌었고. 한겨레 신문 그리고 네. 막 친노 포탈 다음 굉장히 띄우는 거예요. 예. 그 이제 미디어적 관점 볼 때는 스피커가 필요한데 스피커들이 숨어 있으니까 띄우는 거죠. 아, 이건 뭐 이제 광의에서? 정치적 상업적 목적으로 낸시랭 씨를 하나의 새로운 스피커로 띄우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논란이 어떻게 보면 그 좀 약간 희화화된다고 해야 되나요? 가십거리에 머무르고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뭐 나를 이용해서 변희재 대표가 뜨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낸시 근데 랭 씨가 이거는 반응을 하고 비공개 있는데. 안보 강연에서 네. 애국 진영이 도대체 종북을 어떻게 개념 규정하고 있는지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좁게 규정을 하고 있고 정미용 씨 같은 경우가 지금 이재명 넓게. 성남시장 뭐 네. 이렇게 얘기했다가 소송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 거기에 대해서 애국 진영이 종북을 어떻게 규정하는지 입장을 제출해야 돼요, 법정에다가. 그러니까 법적으로 우리가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내부에서 안보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애국 진영의 종북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왜 뜨려고 이거 원래 비공개거든요. 비공개인데 네. 이제 경향신문 기자가 어떤 뭐 밀고자를 넣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보도를 했기 때문에 변희재 대표는 이제 애국진영이라는 표현을 쓰시죠. 예, 애국진영 포함을 쓰는 종북 거죠. 세력.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진영끼리 얘기하게 돼 있어요. 네. 무슨 주의자로 가려면은 사회주의, 자유주의, 보수주의라는 정치 철학적 개념이 있습니다. 이건 학적 개념이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는데 애국진영, 종북진영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개념이죠. 세력적 개념.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전달 안 하고 그냥 대충 이렇게 듣고 이제 보도를 하다 보니까 제 진위가 저 전달을 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요즘 종북이냐 아니냐 이렇게 상대방을 규정하는 발언들
법정 소송으로 갈 정도로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지금 소송이 걸려 있죠. 이제